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요즘에 네. 오후에 좀 쪽잠을 조금 아우. 자야 피로가 풀린다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네. 바로 춘곤증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맘때는 이제 졸음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네. 전체 졸음운전 사고 사망자의 네. 무려 70%가 오. 이 5월에 집중돼 있다고 네. 해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발생했던 중부내륙 고속도로 12중 추돌 사고 역시 네.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 운전으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졸음 운전이 전방 주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음주 운전보다 치사율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눈 딱 감고 깜빡 졸았다고 하면 이제 네. 한 4초 그 정도 그러니까요. 지나면요. 네. 무려 100m를 질 와, 줄 안다 그러니까 정말 아찔하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네. 지난 3년간의 통계를 보면 고속도로 사망 사고의 사망자 가운데 똑같은 70%네요. 네. 70%가 바로 이 졸음운전과 전방주시 태만에서 일어난다고 그러고요. 네. 또 화물차가 또 많이 또 거기에 또 뭐라고 그래야 돼요? 뭐 표현이 안 되나? 네. 화물차 운전자가 많이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코로나19 때문에 휴게 공간이 많이 폐쇄가 돼서 그렇죠. 화물차 운전자분들이 쉬실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조금 무리하지 마시고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더라도 쉼터에서 조금이라도 쉬셨다가 핸들을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네. 현수막들이 좀 붙어 있어요. 예, 그 졸음운전 하지 말라는. 근데 그런 많은 문구들 가운데 보면 천하장사도 들 수 없는 게 당신의 눈꺼풀입니다. 눈꺼풀. 요거 보면서 네. 좀 재밌기도 하고 와 그렇게 무겁구나라는 느낌이 있는데 자 잠깐의 휴식은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도로 위의 운전자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네. 꼭 휴식을 갖고 운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자 오늘은 출근길에 날씨가 좀 화창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하늘도 파랗게 드러나 있고 공기도 깨끗한데요. 낮에는 기온도 크게 올라서 따뜻해지겠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제 아침만큼이나 다소 선선하다는 점, 그리고 강한 자외선입니다. 나가실 때 가벼운 겉옷 챙겨주시고요. 선글라스나 모자 등을 활용해서 볕을 가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24도, 아산 23도, 세종과 대전 25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6월을 앞두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대전이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덥겠습니다 하는데 날씨가 네. 더워지다 보니까요. 예, 생활 속 거리두기를 좀 지키면서 바깥으로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네. 좀 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는 바닷가에도 참 많은 분들이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공간이 바로 바다잖아요. 바다의 왕자. 어머, 예. 네. 바다에 가기 위해서 좀 다이어트도 하고 휴가 계획도 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같은 바다인데 지역마다 또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럼요. 네. 네. 특히 우리나라는 남해, 동해, 서해에 있어서 또 면마다 네. 다르고 한데 그래서 바다를 이제 천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많이 네. 하는데 바다에 가면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뭐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와 이게 아니라 바다 네. 가면 바로 이제 휴대전화로 사진 찍게 돼 네. 있는데 아마 잘 휴대전화 갤러리 보시면 바다에서 찍었던 사진들, 바다 사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니면 혹시 이번 주말에 지난 주말에 다녀오신 분들. 자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는 바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팔색조 매력 바다 하면 여기지. 네. 여러분들이 가셨던 바다 중에 최고의 바다 사진으로 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잘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많이 보내주세요. 네, 많이 보내주세요. 자, 수요일 첫 소식입니다. 박씨 가문의 자랑 박창규 이야. 리포터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박창규입니다. 쑥스러워하시는데 박씨 네. 가문의 자랑 아닙니까? 자랑이죠. 네, 아니 근데 야. 박창규 리포터를 보면 네. 항상 활력 있고 파워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가정적이고 가정적이기까지. 예, 최고의 아빠이고 야 야. 모자란 거 하나 있어요. 뭐, 선배들 뭔가요? 술 잘 안 사주고 아니 화수 이게
하루 차인데 이렇게 대우가 달라지나요? 어머. 어제도 이수진 리포터를 엄청 극찬했거든요. 그래요? 다음 주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봄 좀 늦봄 즐기고 계십니까? 저는 순간순간 촬영을 하면서 즐기고 있는데 아, 참 복받은 것 같아요. 그러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좋은 곳 다녀오고요. 네. 좋습니다. 근데 오늘의 지금 사진 주제가 바다와 관련된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지역 관광지 중에 최고로 꼽히죠. 보물 중에 보물 태안을 다녀왔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태안.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해양성 기후와 풍부한 해산물로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곳 태안. 230km에 달하는 해안선에는 아름다운 해변길이 조성돼 있어 힐링 여행의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해양 생태계가 여기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름이 시작되기 전 이맘때 탱글탱글한 갑오징어를 시원한 물회로 만나면 태안의 넓은 바다가 입안으로 들어온 기분이죠.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태안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바다와 소나무 숲이 있는 태안.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힐링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지쳐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힐링시켜줄 해변에 왔습니다. 바다! 야, 보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곳 태안에서 힐링의 시간, 스트레스 함께 날려보시죠. 갑니다. 고고! 만리포와 몽산포, 연포 등 무려 28곳의 해수욕장이 있는 태안. 태안 국립공원으로 조성된 태안의 해변길을 따라 걸으면 눈과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름다운 이 길을 함께 걸어줄 길동무가 되주실 분이신 거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국에 여러 길들이 있지만 특히 이 태안의 해변길이 예쁘고 조성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해안은 긴 해안선을 따라서 아주 이제 걷는 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가 울창한 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멋진 풍경을 보면서 걸으실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해안 사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해안 사구에 그 사구 식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수도 있고. 태안군 원북면부터 고남면까지 총 100km에 걸쳐 조성된 해변길.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천혜의 자연 경관과 다양한 생태계를 만날 수 있는데요. 진분홍 꽃들이 반겨줍니다. 와, 꽃이 활짝 폈네요. 네, 꽃이 활짝 폈죠. 지금 아주 제철이에요. 향기 너무 좋죠. 예. 이 꽃은 이런 사구 식물에서 자라는 그런 해당화라고 하는 꽃입니다. 해당화. 네. 그 노래 선마을 선생님에 나오는 그 꽃이 네네, 뭐예요? 맞습니다. 와, 피고 지고 하는데 지금 이제 활짝 네. 핀 시기네요. 네, 지금이 이제 제철이죠. 네. 아, 우리 선마을 선생님 언제 오시나. 사랑하는 연인의 애틋한 전설이 담긴 해당화 이야기를 들으며 해변길 걷기는 계속됩니다. 태안 해변길 4코스는 일명 솔모래길로 몽산포부터 드르니의 항까지 이르는 16km 구간인데요. 울창한 소나무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와 풍경이 인상적입니다. 이 울창한 솔밭을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도 좋아지네요. 네,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죠? 예, 이 지역은 줄기가 검은 빛을 띠기 때문에 검솔, 그러다 이제 곰솔로 변해서 이런 그 바닷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역할이냐면 바다에 바람이 굉장히 세요. 그런 바람 센 곳에 그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쪽에 그 세찬 바람을 막아주는 농작물이 좀 안전하게 자랄 수 있고 집들도 좀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소나무입니다. 곰솔길이 끝나면 드넓은 바다와 갯벌이 이어지는데요. 태안의 갯벌은 남의 갯벌과는 달리 단단한 모래갯벌이기 때문에 발이 푹푹 빠지지 않아 조개잡이 갯벌 체험은 물론 해양 생물을 만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름에는 해수욕을
지금 쫙 펼쳐진 이 갯벌 네.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지만 이 안에는 무수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물이 들어오고 물이 나가는 그러한 곳인데요. 육지와 바다의 저 중간 완충 작용으로서 정화 작용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조그마한 개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이렇게 예술 작품들도 만들어 놓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정화 작용을 하는 것들이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멀리서 시베리아나 이런 곳에서 출발해서 뉴질랜드나 호주까지 가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을 한다든가 휴식을 취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바닷가의 커다란 바위. 그 모습이 마치 거북이나 자라의 모습과 흡사한데요. 전래동화 별주부전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 자라바위라고 불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바위는 자라 모양의 바위이기도 하고 이제 때로는 보시는 분에 따라서 거북이 바위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 옛날 이제 우리 그 설화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자라와 같이 이제 그러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별주부전에서 이름을 따서 별주부 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체험 마을도 운영하고 있고요. 독살이나 이러한 체험들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마을입니다. 독살은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쌓은 돌담입니다. 청포대 마을에선 전통 어로 방식 그대로 독살 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낚싯대 없이 맨손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어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안면도와 인접해 있는 작은 포구, 마건포를 찾았는데요. 제철 해산물로 시원한 바다의 맛을 한번 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어나면 사시사철 또 행복한 수돗물들 가득한데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떤 게 좋나요? 요즘에는 갑오징어가 제일 좋을 철이에요. 산란 직전이라 살이 가장 통통하게 올랐을 때예요. 사장님이 강력 추천하는 갑오징어를 만나기 위해 주방으로 출동. 커다란 수저 속에 있던 큼지막한 갑오징어 한 마리. 두 손으로 꽉 잡아야 할 만큼 힘이 좋은데요. 한눈에 봐도 최상급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갑오징어보다 더 큰 이쪽에선 찰박이라고 부르거든요. 찰박이는 일반 갑오징어의 살이 2배 정도 돼요. 이거 어디서 잡은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직접 잡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네. 직접 이 태안 앞바다에서 잡아온 갑오징어인 거예요? 네, 맞아요. 와, 반갑다. 사장님은 능숙한 솜씨로 갑오징어의 길고 납작한 뼈를 제거한 다음 끓는 물에 넣고 살짝 데쳐냅니다. 차가운 물에 식힌 갑오징어는 먹기 편하게 얇게 저며 푸짐하게 준비하고요. 향 좋네요. 얘네들 뭐가 들어간 거예요? 네, 여기에는 사과, 배, 키위, 레몬 각종 과일들을 엄청 갈아 넣어서 상콤하고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나는 과일 육수예요. 넓은 그릇에 살짝 얼린 육수와 채소, 갑오징어와 메밀면까지 아낌없이 담으면 갑오징어 물회 완성! 여기에 시원한 해물탕이 빠지면 서운하겠죠. 갑오징어 한 마리를 통째로 넣은 해물탕까지 준비 끝! 맑은 탕에 물회 그리고 회덮밥 기존에 다 알고 있던 음식들이지만 제가 알고 있던 건 아니에요. 네. 상당히 크고 갑오징어 물회는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맛을 같이 느끼실 때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릇에 각종 채소, 야채, 갑오징어 많이 넣고 한데 비벼 드셔야 훨씬 더 맛있어요. 매콤한 양념과 달콤한 과일 그리고 상큼한 채소가 만나 찰떡궁합을 보여주는 갑오징어 물회. 또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갑오징어 해물탕까지 맛보면 태안바다의 감칠맛이 깊게 느껴집니다. 그래, 이 맛이죠. 태안에 직접 오시면은 계절별로 다양한 음식들이 있으니까 직접 오셔서 맛보고 즐기시면은 훨씬 더 즐거움이 배가 되실 거예요. 태안의 바다를 좀 더 오래 보고 싶다면 주저 말고 근처 캠핑장을 찾으면 되는데요. 바닷가 소나무 숲 주변에는 잘 단장된 캠핑장이 많습니다.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맞아
평일임에도 캠핑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야, 행복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텐트도 잘 쳤고요. 고기는 또 노릇노릇 익어가고요. 네. 어떻게 누구랑 같이 오신 거예요? 제 이제 친동생들 같이 왔습니다. 원래. 여기는 어떠신 것 같아요? 여기 와보셨어요? 그 전에 한 4년, 5년 전쯤에 왔었는데 그때는 좀 약간 다져지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오늘은 거의 4, 5년 만에 처음 오다 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너무 깨끗하고. 여기 경치도 되게 좋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조개도 잡고 게도 잡고 뭐 흙놀이도 하고 이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태안 바다를 앞마당 삼아 즐기는 캠핑. 모두들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어른도 아이도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와서인지 마냥 설레는 모습입니다. 소나무 숲 그늘에서 캠핑의 맛을 마음껏 느껴보는 이 시간. 행복도 모락모락 피어나는 듯합니다. 행복이 뭐 별건가요?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유 있는 시간 보내면서 캠핑도 가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이게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힐링하러 태안으로 오세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야 했던 올 봄. 우리는 태안의 시원하고 너른 바다가 무척이나 그리웠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데요. 싱싱한 수산물로 태안의 바다까지 맛보면 몸도 마음도 절로 힐링됩니다. 여러분, 태안에서 만나요. 목소리로 아침을 시작하는 하루죠. 보고 있으면서 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네. 제가 작년에 태안을 다녀왔는데 제가 갔던 곳들도 박찬길 리포터가 다닌 걸 보면서 네. 야 이게 제가 잘 갔었구나 작년에. 근데 이 종합 선물 세트를 힐링을 딱 받은 네. 느낌인데 해변길 걷는 것도 너무 좋았고 갑오징어. 야. 박찬길 리포터가 들어가서 잡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해보고 네. 캠핑장 투어까지 정말 뭐 하루가 너무 짧게 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여행하면 어디로 가야 하나 또 뭘 먹어야 하나가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태안은 이렇게 누구와 가도 남녀노소 그리고 가족, 연인, 친구들과 언제 가도 200% 만족할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그리고 안흥성 그리고 또 신두리 사고 같은 곳은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문화관광 해설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태안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고향이 또 부산이라 그런지 해산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갑오징어 물회, 네. 제가 알던 물회보다 훨씬 더 푸짐하고 더 맛있어 보여요. 완전 강추합니다. 네. 정말 맛있고요. 또 태안을 그 시간이 빚어낸 기적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뻔하지 않은 여행지가 인기잖아요. 한적하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혹은 핫플레스를 방문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가도 200% 만족할 곳이 태안입니다. 여러분들 네. 걸음해 보세요. 오늘 100%가 아니고 200%를 200%. 두 번이나 얘기를 한 거 네. 보면 정말 가보실 만한 곳. 글쎄요, 뭐 박찬규 리포터가 소개해준 대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충분한데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국인지라 코로나19로 많이들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는데요. 이제 조금씩 좀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수요 초대석 시간에 가세로 태안 군수 모시고 더 자세한 네. 태안 얘기 할 거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눈으로 힐링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퀴즈로 힐링을 해야 되겠죠? 네. 예, 아침엔 퀴즈입니다. 자, 퀴즈 풀어보면서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네. 상식도 쌓고 함께 끝까지 해주세요. 네. 쑥쑥. 네. 쑥쑥. 네. 자, 중요한 것은 잘 모르셔도 저희들이 정답을 거의 알려드리기 네. 때문에 상식을 좀 쌓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은 파워맨 박찬규 리포터가 아침엔 퀴즈 함께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아침의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하고요. 첫 번째 문제는 앞서 제가 다녀온 태안에 있는 해수욕장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충남 태안군 남면에 자리한 해수욕장으로 전국에서 가장 긴 해안을 가졌으며 깨끗한 백사장과 솔밭이 절경을 이뤄 태안 8경 중 하나로 꼽히는 이 해수욕장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빈 해수욕장, 2번 무창포 해수욕장, 3번 몽산포 해수욕장.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안을 가졌다고 네. 그랬잖아요. 오늘 박찬규 리포터가 다녀온 해수욕장인데 비행하고 무창고 갔다 왔나? 아닌 것 못 본 것 같은데요. 같기도 네. 하고. 이게 길다 보니까 거기 있으면 긴 갑자기 좀 몽해지는 느낌도 들고. 힐링이 절로 되겠네요. 그런 해수욕장인가? 몽해지는 곳. 네. 길고요. 백사장도 깨끗하고 또 주변에 솔밭이 있어서 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여기는 어디일까요? 정답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보여주시죠. 3번 몽산포 해수욕장이 정답이었습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몽산포 해수욕장은 태안반도에서 가장 곱고 넓은 백사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래 언덕이 잘 발달돼 있어 아이와 함께하는 갯벌 체험하기에 좋아서 사시사철 사랑받는 해변입니다. 네. 이 몽산포 해수욕장은 박찬규 리포터가 소개해 네. 주신 것처럼 그 해수욕장 뒤편에 송림이 있어서 야영도 하실 수가 맞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캠핑족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저도 요즘 캠핑에 조금씩 맛들리고 있거든요. 저도 몽산포 해수욕장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진짜로요? 진짜 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인증샷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런데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그 가족들이 있었던 곳이 이제 몽산포 네. 해수욕장이잖아요. 근데 그 말 그대로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깨끗해졌다는 네. 거에 가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박찬규 리포터 표정이 아우, 좋은 곳이에요. 네. 계속 끄떡끄떡이고 있거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퀴즈 두 번째 문제도 바다와 관련된 문제, 이번엔 조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참조개과에 속하는 작은 바다조개로 우리나라 전 해역에 서식하며 맛이 좋아서 국물을 내는데 주로 사용하는 이 조개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바지락, 2번 가리비, 3번 모시조개. 세 가지 조개가 다 맛있어요. 네. 그런데 먹는 방법들이 좀 다르고 국물 얘기 나왔잖아요. 이 조개 앞에나 뒤에 특히 이제 뒤에죠. 칼국수가 붙어서 칼국수. 어울리면 돼요. 야. 바지락 칼국수, 가리비 칼국수, 조개 모시 칼국수. 네. 자, 다 오. 맛있는 조개이지만 네. 국물 내는데 좋고요. 또 박정훈 MC가 칼국수를 한번 붙여봐라. 칼국수 어울리는 조개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바지락이 정답이었습니다. 진흙 또는 모래바닥에 서식하는 바지락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포하지만 특히 안면도, 황도, 사천만 지역의 바지락이 유명하죠. 이 바지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먹는 네. 조개인데 뭐 칼국수 얘기했었잖아요. 아우, 시원하잖아요. 이 바지락 거기서 빼서 먹는 그 맛도 있는데 네. 쫄깃쫄깃하고요. 또 담백하기도 하고. 그런데 육수 내는데도 많이 쓰기 때문에 바지락은 이제 사실 먹는 식감도 있지만 국물 내는 네. 데는 최고가 아닌가. 오늘 점심은 바지락 칼국수 어떠실까 네. 생각이 돼요. 아유, 바지락 맛있겠다. 맛있겠네요. 아우, 이게 지금 군침 넘어갈 때는 바로 다음 문제 가야 되는데.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주세요. 네, 아침에 퀴즈 세 번째 문제는 대전시의 지역 화폐죠. 온통 대전과 관련된 문제를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대전 지역 화폐의 온통 대전은 만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선택해 주시죠. 대전 지역 화폐 온통 대전 저희가 정말 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이미 발급 받으셔서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만 12세 이상이면 조금 나이가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만 12세면 조금 너무 어리지 않나라는 청소년이 생각이 아니고 들어요. 어린이죠. 네. 네. 근데 조금 초딩. 나이가 올라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답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고르십시오. 네. 네, 대전시의 지역 화폐 온통 대전 과연 몇 세부터 가능할까요? 정답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X였습니다. 지역 경제의 선순환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전 지역 화폐 온통 대전은 만 14세 이상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세가 아니라 14세입니다. 네. 온통 대전은 연회비와 재발급 수수료가 없고요. 네. 또 30%의 소득 공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국가 정책에 따라 7월까지 사용분에 한해서는 무려 80%의 소득 공제가 이뤄진다고 하니까요. 지역 경제를 살 수 있는 온통 대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쓰는 만큼 현금 환급도 네. 얘기했었는데 이게 2달 정도 오. 기간이 있다고 그래요. 네. 이게 소진될 때까지라니까 이왕에 소비를 하실 거면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온통대전으로 박찬규 리포터가 밥 한번 사는 걸로. 그렇게 제가요. 정했나요? 네, 뭐 사겠다는 소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앞에 그런 말씀을 칭찬하셨던 거군요. 아유,
정말 득이 안 되네. 예. 그래서 네 번째 문제를 그냥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자동차 이용자를 위해 특별히 이용하기 쉽도록 마련된 시설을 가리키는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모터리제이션, 2번 드라이브 인, 3번 도어 투 도어. 정답은 세 개 예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들으신 거를 네. 하시면 되고요. 뭐 이거 다음에 뭐 through 요즘에 많이 through. 붙어 있고. 굉장히 익숙하죠. 네, 요즘에는 뭐 그 뒤에 붙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답이라고 박창기 리포터가 예시라면서 좀 퀴즈를 냈어요. 네. 힌트를 드린 거죠. 네. 예. 어제 의도된 힌트 눈치채셨군요. 자, 오늘 아침에 퀴즈 네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봅니다. 보여주시오. 2번 드라이브인이 정답이었습니다. 드라이브인은 자동차 이용자를 위해 이용하기 쉽게 마련된 시설로 자동차를 탄 채 용물을 볼 수 있는 경우와 자동차를 주차 시설에 놓고 용물을 보는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뉩니다. 이 코로나19로 뭐 이제 여러 가지가 힘들지만 네. 공연들이 일단 취소가 쭉 되면서 공연도 보고 싶은데 공연하는 분들은 또 공연을 하고 싶고 네. 그래서 최근에 드라이브인 이거 발음이 안 되는구나 잘. 드라이브인. 뒤에 스루가 붙으면 되는데요. 네, 뭔가 드라이브인 스루. 인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죠. 네. 드라이브인 콘서트가 진행되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 공연을 즐기고자 하는 뭐 예술인과 네. 보고 싶어하는 이제 그 관객들의 마음이 하나가 모여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라고 생각이 네. 되는데 뭐 그런 문화 또 즐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동차 극장이 예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 오늘 또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퀴즈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 뒤에서 이를 보살펴서 도와주는 이를 뜻하는 표준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뒤치다거리, 2번 뒤치닥거리. 네. 뭐 닭거리, 닭거리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요. 우리 부모님을 떠올리시면 아마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모든 걸 다 퍼주시고 다 도와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도 문제를 다 맞추실 수 있겠죠. 닥쳐 이게 아니고 이게 다 도와주는 거. 네. 자, 뒤에서 이를 도와주는 것 뒤치닥거리, 뒤치닥거리.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퀴즈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뒤치다거리가 정답이었습니다. 뒤치다거리는 뒤에서 일을 보살펴 도와주는 일, 일이 끝난 뒤에 뒤끝을 정리하는 일을 뜻하는 말로 뒷바라지 또는 뒷수세라고도 합니다. 아침인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자 오늘 태안의 정말 멋진 명소들 소개해 주시고 네. 또 파이팅 넘치게 아침엔 퀴즈까지 함께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밥 산다고 그러니까. 아 진짜요? 약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박창기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네. 팔색조 바다 여기가 최고입니다. 뭐 바다 사진 아마 잘 보시면 그럼 많으실 있어요. 거예요. 네. 네, 많이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바자 사진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 이번에는 경북 상주로 갈 텐데요. 이 상주는 네. 삼백의 고장이라고 일컬어서 얘기를 맞습니다. 합니다. 삼백이 뭐냐면 하얀 쌀 뽀얗게 분이 오른 곶감 그리고 곶감? 통통한 누에고치인데 누에고치. 이렇게 300인데 누에고치 하면 여기서 이제 뽑은 명주시 있잖아요. 네. 와 흔하게 볼 수 없는 풍경이어서 기대가 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탄생 이후 문자보다 먼저 익힌 게 바로 직조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경북 상주에는 전통 기술을 계속 이어나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경북 상주로 실크로드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삼백의 고장 경북 상주, 쌀, 곶감 그리고 누에 명주실이 유명합니다. 한산 모시, 안동 삼배와 함께 3대 전통 옷감으로 통하는 함창 명주. 그 역사와 탄생 과정을 만납니다. 한국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이었던 경북 상주로 떠나보시죠. 먼저 찾은 곳은 명주 테마파크. 이곳 박물관에서 명주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군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기록돼 있는 명주 길쌈. 더욱이 조선 시대 왕실에서는 선잠제를 열어 풍잠을 기원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양잠은 누에를 키워서 누에고치를 생산하고 그 누에고치에서 씨를 뽑아서 명주를 생산하는 전 과정을 양잠이라고 합니다. 선잠제는 그 양잠을 처음 가르치신 잠신인 선흥씨를 기리며 양잠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의식으로 문헌에는 5월 달에 지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뽕잎을 먹은 누에가 번데기로 변하면서 고치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명주의 질을 결정하는 건 길쌈의 기술 때문에 함창명주는 더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함창명주는 70년대 말까지 그 전국 생산량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함창명주는 그 섭식으로 짜기 때문에 촘촘하게 짜서 바느질이 용이하고 품질이 아주 우수한 명주를 생산했습니다. 현재는 그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누에고치를 수매해서 실을 뽑아서 국산실로 짠 명주를 따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산업화로 한때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함창 명주. 그러나 지금까지 명맥을 이을 수 있었던 것은 전통에 대한 고집 덕분입니다. 예, 오래됐습니다. 뭐 제가 어머니 하시던 걸 돕다가 명주짜는 사람이 됐는데 4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로 한다면 제가 5대째 대를 잇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제 아내도 명주 짜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명주 짜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평생 명주 짜고 있죠. 제 아내도 4대째 명주 짜는 걸 잇고 있는 사람입니다. 5월에서 6월 사이 명주 제작에 있어서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먹성 좋은 누에가 뽕잎을 먹는 소리는 마치 비 내리는 소리 같다고 하죠. 잠시 ASMR 감상해 볼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주짜기는 전통을 잇는 겁니다. 전통 방법에 이 시실을 북에 넣고 공급하는 물꾸리 작업은 옛날 전통 명주 방법인데 이 방법은 절대 버릴 수가 없는 전통 방법입니다. 요즘은 동력화 장치들이 손을 덜어주고 있지만 전통 방식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일일이 장인의 검수를 거친다는 점도 명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옛날에는 누에꼬치를 솥에 삶으면서 바로 요 다른 그릇에다가 실을 풀어서 쌓았습니다. 쌓아놓다가 그 뒤에는 좀 더 편리하게 실 뽑기를 했죠. 제가 편리하게 실 뽑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어딘가로 안내하는 허호 장인. 전통 물레로 실을 뽑던 시절을 되새겨보기로 했는데요. 누에고치를 삶으면 얇은 실가닥이 풀어지는데 이것을 건져 올려 물레에 감아주면 실타래가 만들어집니다. 뽀얗던 누에고치가 점점 옅어지는 모습 확인하셨죠? 이렇게 고치 하나에서 뽑아낼 수 있는 실이 무려 1.5km 정도 된다는 사실. 볼수록 신기한 길쌈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배틀 기술입니다. 일명 물꿀이라고 불리는 함창 명주만의 독특한 방식을 쓰기 때문이죠. 명주하면 함창을 손꼽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전국 5일장 중에서도 유일하게 함창 지역에만 명주전이 섰기 때문입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성황이었다는 함창 명주.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요즘은 건강 섬유라는 인식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더 늘었습니다. 덩달아 천연 염색에 대한 연구도 꾸준한데요. 어떤 염색을 해도 세 가지 색만 나오면은 어떤 색이라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의 명주는 워낙 귀해서 베네 쪼고리나 수의 제작에 주로 쓰였기 때문에 본연의 백색을 고집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연 염색의 장점 때문에 최근 들어 염색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천연 염색뿐만 아니라 명주 천의 가치를 살리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 상주로 유치를 확정한 한복진흥원도 올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함창 명주 입지를 견고히 할 준비들이 착착 진행 중이죠. 천연 염색을 하면 화학약품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자연에서 낳는 뿌리, 줄기, 잎풀이 전부 가지고 자연 있는 그대로를 염색하기 때문에 어떠한 염색보다도 보기가 부드럽고 눈에 피로감을 주지 않고 사람 몸에 그만큼 건강하고 좋은 재료로 하기 때문에 천연염색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주로 만든 옷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것은 다름 아닌 베넷 저고리입니다. 2017년 8월부터 회원 13명이 모여 공동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디자인, 재단, 봉제, 자수, 포장, 작업을 해서 상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선물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누빔으로 만든 베넷 저고리. 예전과 달리 계절별로 차이를 두고 있는 데다 선물용으로 꾸준하게 찾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하고 있고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입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주 예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리고 엄마의 마음으로 제작하고 있는 베넷 저고리.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아 봅니다. 네, 함창 명주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요. 이 명주라는 귀한 그 옷감으로 원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섬유를 모든 어린이가 입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합니다. 건강함이다. 사랑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다. 함창 명주가 지금처럼 꾸준히 생산되는 한 300여 고장 경북 상주의 슬로건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는 것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 아시죠? 경북 상주의 함창 명주가 앞으로도 발전해 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천연 명주만이 만들어내는 이 네. 재질이잖아요. 와, 뭐 흉내를 뭘로 내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윤기가 반짝반짝 너무 좋은데 네. 고급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명주로 만든 베넷 베넷 저고리 저고리. 이거 선물하면 너무 좋죠. 정말 최고의 선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또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네. 천연 섬유 명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뭐 5대째 대를 이어가고 네. 계시다고 하는데 앞으로 5대에서 그치지 말고 6대째, 7대째까지 이 함창 명주를 쭉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요 초대석 시간 함께 할 텐데 네. 앞에 시작하면서 이제 박창규 리포터가 태안의 힐링 포인트를 네. 쪽쪽쪽 짚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 태안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서해하면 명실상부 태안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그 자원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참 힘든 시간을 많은 분들이 보내셨을 때 네네. 태안 국민들 역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지역 경제도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네. 이제 관광객들도 오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다시 뛰는 태안, 희망의 태안을 이야기해 주시러 이 아침에 멀리 태안에서 오셨습니다. 네. 가세로 태안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크게 한번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태안군수 가세로입니다. 예, 그 아침이 좋다 오늘 오시려고 네. 아침 일찍에 부지런히 움직이셨는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고단하시고 피곤한 생활을 하실 텐데요.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잘 이겨내실 것으로 믿습니다. 언제 또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앉아서 우리가 이 과정을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일상의 방역 함께 하셔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 상권이 참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태안 국민분들도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한 이 태안군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태안은 꽃과 바다 그리고 소나무숲이 어울려져 있는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따라서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렸던 2월, 3월, 4월경에는 관광업소의 예약률이 거의 제로에 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관광객이 감소됨에 따라서 시장 경제도 너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애초를 삼가하는 그런 과정에서 네. 상권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운 과정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 네. 태안 같은 경우가 이제 농어촌 그리고 관광 산업까지 이제 네. 결합이 돼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아마도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피해를 더 많이 입지 않았나 싶은데 코로나19 피해를 이제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네.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많은 노력하고 계신데 어떤 노력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소라도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수도요금을 지금 면제를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 공영시장의 점포 163개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드리고요. 네. 또 우리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네.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일손이 부족합니다. 네. 따라서 농기계 임대료도 지금 면제를 해드리고요. 특히 소상공인 약 한 6천 명에 대해서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네. 안정 지원금을 드렸는데요. 네네. 빠지지 않게 누락됨이 없이 네네네. 많은 분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꼭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야,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데 네. 뭐 저도 살짝 귀동량을 얻기로는 네. 저 운수업체 종사자분들 긴급 생활 네. 안정자금도 뭐 꽤 많이 쓰셨다고. 그러니까요. 네, 운수업체 종사자들도 역시 우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예. 5억 3천 정도를 해드렸고요. 네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혜택을 좀 많이 드리고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게 그 지원이라는 것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받는지 네. 우리가 또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또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뭐 또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또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현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서 네. 저희가 또 사용을 하고 있는데 태안 같은 경우는 영농철을 맞아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그러게요. 제공한다고 하시는데 네. 어떤 서비스인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영농철에 바쁘시고 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신청하는 방법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온라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익숙치 못하시고 또 바쁘신 관계로 184개의 마을회관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마을에서 접수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장애를 가진 분이나 아니면 바쁘신 분은 직접 집에까지 가셔서 우리가 찾아가는 신청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아무래도 교통편도 불편하신 네. 분들도 계실 거고 해서 그리고 이제 모르시잖아요. 맞아요. 어른들이. 어르신분들은 신청하기 근데 너무 어렵죠. 네. 찾아가는 서비스니까 정말 발빠르게 야, 잘 움직이신 네.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제 민관이 하나가 네. 돼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태안군이 이제 전 공직자가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네. 전 공직자가 이런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냐라고 해서 우선 구내식당을 전면적으로 한 달간 중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800의 공직자가 네. 나가서 그룹별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식사를 좀 하자. 그래서 8호지기 운동도 좀 하고 네. 매주 금요일 날은 우리가 전통시장 장도 좀 봐드리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달에는 우리 공직자 전체가 십시 일반으로 조금씩 모아서 네.
1억 300만 원의 성금을 모아서 공동 모금회에 성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800여 명 공직자라고 그랬고 한 달 동안 이제 식사도 그렇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시장도 보고 그리고 이제 또 십시일반 또 마음들을 모으셔서 1억이 넘게 모으셨으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도 사비로 1,000만 개인적으로? 원을 기탁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모로 대단하시고 또 힘을 네네네. 많이 쓰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네. 또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서 네네. 태안사랑 상품권도 적극 활용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건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안사랑 상품권은 우리 경제적으로 너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월과 6월에 10%의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서 5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요. 10% 할인 혜택을 받는 상품권을 마트라든지 또 전통시장, 일반 상가 2,600여 개의 가맹점에 가서 자유롭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지역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따라서 큰 도움이 되는 이 부분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2달간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태안사랑 상품권이 제가 이제 태안에 가면 그걸 구입을 해서 쓸 수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를 지금 할인을 해준다는 말씀이시니까 요즘에 지역 화폐, 지역사랑 상품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태안 가시면 그냥 간단합니다. 가서 현금이나 카드 그냥 쓰지 마시고 태안사랑 상품권을 사셔서 10% 득을 받고 쓰시면 서로들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좋은 팁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이달 초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다시 이제 조금씩 이제 재개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도 중요한데 어르신들 또 위생 관리도 참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네, 저희들이 처음에 좀 조심스럽긴 했습니다. 조심스러웠는데 우선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그리고 피로도가 너무 심해서 일단 부분적으로 재개를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내 활동은 안 되고 실외 활동과 비대면 사업의 경우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지켜야 할 예방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해드리고요.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이러한 과정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추이를 봐가지고 제한적으로 순차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저 위생 관리 다 하고라도 일하게 해드리니까 좋아하시죠? 예,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다양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태안하면 또 관광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이 관광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네, 절실한 부분입니다. 우리 태안의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우선 먼저 말리포 해수욕장을 한 달을 앞당겨서 6월 6일 개장을 예정이고요. 나머지 27개 해수욕장은 예정대로 7월 초에 개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안에 특이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잠잘거리를 많이 좀 향상을 시키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대전권과 수도권의 많은 분들이 태안에 오시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인천 쪽에서 내려오기가 참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말리포 해수욕장 작년부터 이제 조기 개장을 했잖아요. 작년에 많이들 오셨다고. 조기 개장을 하면서 36% 정도의 관광객이 말리포 해수욕장을 찾아오셨고요. 금년에도 많이 오실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개장 참 의미가 있고요. 요즘에 그 아까 군수님하고 잠깐도 얘기했지만 방송 들어가기 전에 뜨거울 때 여름 즐기기보다는 좀 따뜻해지면 즐기는 여름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먹거리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이제 그 맛집 지도도 제작하시고 또 뭐
그 맛집 인증제, 오. 관광객 유치업소 포상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셔서 네. 관광객들이 가셨을 때 정말 믿고 갈 수 있는 곳들로 만들어 주시니까 뭐 믿고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분위기를 조금 전환을 하면 이제 관광으로 갔으니까 네. 태안 봄하면 꽃이 있어요. 봄꽃이 있고 봄꽃게가 있고 꽃게도 있고. 네. 볼거리 뭐 먹을거리가 가득한데 여름 가는 길목에서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는 네. 길목 어떻습니까? 이제 태안은 정말 오감 만족을 오. 하는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5월에 태안은 참으로 현란하죠. 예. 처처에 꽃과 바다 그리고 숭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꼬치의 해수욕장에 알리움 그리고 천리포 수목원에 산딸나무 또 만병초 연산홍 그리고 천리포 수목원의 홍가시나무 그리고 안면 소나무길 너무 아름답습니다. 바다에는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우리 꽃게 값이 좀 비싸서 좀 문제가 됩니다만 네. 꽃게와 그리고 숭화소금 그리고 5월의 바지락 또 갑오징어 이런 화면에 쭉 부분이 나오는 어우 예. 맛있겠다. 바지락. 네. 아우. 예, 여러분의 입맛을 한층 더 돋궈드릴 겁니다. 네. 그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 게가 아우 어머. 틈실틈실하고 야. 야 저게 이제 갑오징어죠? 쭈꾸미죠. 쭈꾸미. 저건 오징어 같기도 저건 하고. 갑오징어. 네, 갑오징어. 네, 저건 네. 갑오징어. 오징어입니다. 지양 오징어. 어머, 갑오징어 갑오징어 또 아니구나. 틀려요. 네. 어머머, 너무 맛있겠네요. 그러니까 다양한 걸 먹을 수 있는데 네. 아우 꽃게 살봐. 아주 좋으시겠어요. 매번 저기 네. 가까운 곳에 저기 있으셔서 군수님은 드실 수 정말 있고. 와, 눈호강, 입호강. 아니 저는 네. 멘트를 못 하겠어 지금. 네, 막. 입에 막 침이 많이 그러니까요. 고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화면에도 잠깐 꽃이 나왔는데 이 코리아 그 플라워 네네. 파크가 네. 사실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네. 접했거든요. 꽃은 그렇게 피었는데 관광객들이 오실 수가 없어서 좀 답답했는데 아유 참 그 꽃들도 아쉽습니다. 네, 금년에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준비를 많이 해놓고 네네.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질 못해서 저희도 안타까운데 이제는 주저하지 마시고 네. 태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요. 네, 안전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안전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 아침 뉴스를 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군수님도 이제 인터뷰를 하셨던 네. 걸로 봤는데 마을 그 마늘밭을 갈아엎었어요. 네. 그 좀 마음 많이 아팠는데 이유나 이제 대책을 좀 있으시면 말씀을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사실은 무겁습니다. 네네네. 금년에는 마늘이 풍작을 이뤘고요. 또 가격이 수급 조정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산지 직거래 그리고 대도시에 마늘 팔아주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도 발벗고 나서서 마늘 농가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태안 많이 찾아주시고 그럼요. 네,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코로나19를 좀 태안군 또 잘 이겨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네. 듭니다. 군수님 끝으로 뭐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군민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태안, 청정 태안을 지켜주신 부분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과정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방역에 앞장서 주셨던 자원봉사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웃음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태안으로 오셔서 힐링하시고 다시 웃는 그러한 태안에 여러분들을 모셔서 함께 웃으며 즐길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저는 분명히 코로나19를 이겨내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포스트 코로나 일상으로 좀 회귀를 바라고 있는데 네. 계획하신 이 태안의 지역 경제 활성화 살리는 계획들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네. 관광객들 믿고 믿고. 안전하니까 오세요 하셨는데 네. 가자 태안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세로 태안 군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 하루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하늘 맑고 공기 깨끗하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따스해지겠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제 아침만큼이나 다소 선선하다는 점, 그리고 강한 자외선입니다. 나가실 때 가벼운 겉옷 챙겨주시고요. 선글라스나 모자 등을 활용해서 볕을 가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24도, 공주 25도, 대전 25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6월을 앞두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대전이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 보니까 주말에 또 조금 덥네요. 네. 조금 전에 계셨던 군수님 이제 나가셨는데 태안 한번 가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려면 네. 예, 방송 보시면서 아침 가족들 좀 사연 있으시면 주시면 그럼요. 저희들이 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잘 담아서 방송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팔색조 매력 바다 하면 여기지입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울릉도가 아하 울릉도 가셨네요. 야, 독도잖아. 야, 노랫말처럼 울릉도 배멀미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통통한 제가 배에서 떡실실해가지고 어머. 바닥에 쓰러져 다녀온 울릉도 잠잠한 바다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팔색조로 인정합니다. 꽝꽝꽝 6204. 울릉도는 네. 정말 큰 마음 먹고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7813번님. 바다 하면 동해 바다가 아닐까요? 작년 여름 휴가 때 남편, 딸과 함께 떠난 속초 바다 여행인데요. 올해도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새로 태어난 손녀도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가족이 늘었네요. 손녀에게 바다를 보여주고 싶으시죠. 어머. 네. 7815번님, 예, 바다 하면 겨울바다. 저는 제일 멋지더라고요. 네. 가족과 함께 제주도 우도로 여행 가서 본 바다. 색이 참 이쁘죠. 에메랄드빛. 멋있네요. 가족이 전 4명인 줄 알았더니 3명이에요. 한 명은 해녀입니다. 해녀. 네. 0089번님, 지난 주말에 고향인 서천 앞바다에 가서 동죽 잡는 체험도 했고요. 아이들도 많이 와서 조개를 잡느라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가득 잡으셨네요. 태안에 가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저건. 태안에 가서도 해보면 너무 그럼요. 좋겠어요. 자, 바다하면 동해바다입니다. 네. 제 고향이기도 한 강원도. 강원도래요. 네. 볼거리도 먹을거리도 탁 트인 바다가 있는 강원도가 그립네요. 야. 9801번님. 네. 또 이제 더 강원도 바다에 매력이 있죠. 네. 3862번님, 대천 바다예요. 너무 이쁘죠?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또 가고 싶네요. 어머, 하늘빛이 막 이렇게 색감이 너무 곱네요. 하나하고 바다가 구분이 안 되네. 그러니까요. 네. 바다 하면 대전에서 제일 가까운 서해바다죠. 얼마 전에 태안 몽산포 나왔어. 이분 선물 주셔야 됩니다. 야, 몽산포. 네. 2박 3일 캠핑도 하고 갯벌에서 네. 맛조개도 잡고 케어 체험하고 왔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야. 밤에는 직접 잡은 맛조개로 조개구이도 해 먹었다고. 직접 잡은 걸로. 8119번. 군수님 아직 안 가셨는데 이분은 선물 하나 보내드릴 것 같기도 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아이가 너무 평온해 보입니다. 네, 0587번님, 난생 처음으로 가본 필리핀 보라카이 화이트 오. 해변이에요. 수집이 반죽하고 고운 모래가루가 일품이고요. 네.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한 자연환경, 역시나 관광지 명소답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그럼요. 저는 보라카이 가서 수제비 드셨다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바닷가 하면 태안 청포대 올여름도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겠지요. 네. 아직은 쓸쓸함이 가득하네요. 5646번이. 이거 청포대까지나 태안이 2개 나왔는데. 네. 6992번님, 태안에 있는 신두리 해수욕장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멋있었답니다. 사고도 너무 좋았고요. 올여름 또 가고 싶네요. 태안에 많이 다녀오시네요. 야, 저 신두리는 좋아요. 네. 그 다녀오신 분들, 이제 태안 가신 분이 3분인데 네. 혹시 선물 당첨 안 되시면 제가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그 뭐라도 하나 드릴까. 그럼요. 네, 오늘도 저희가 사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다양한 바다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국 열사들의 발자취와 정신이 담겨있는 역사의 고장 홍성. 청산리 대첩 100주년을 맞아 김좌진 장군의 생가를 돌아보고 백야기념관과 만해 한용운의 문학체험관까지 역사의 흔적이 살아있는 홍성으로 날 따라와요 떠나봅니다.
마스크 때문에 요즘에 많은 분들 특히 더워지면서 네. 불편해하시는데요. 특히나 청각장애인들은 이 얼굴 표정이나 입 모양을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요. 더 불편하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대전의 한 사회적 기업에서 투명 마스크를 개발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이 플라스틱으로 훤히 보이는 위생 마스크를 네네네. 개발한 건데요. 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유용하게 쓰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러겠네요. 네. 네. 더 착한 건 이 제작품이 무상 배포가 되고 있다는 무상 것이고 배포요? 또 한 네. 가지는 이 도안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누구나 쉽게 제작하실 수 있게 해주셨대요. 네. 세상은 천사들이 많아요. 아름답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